자, 가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교육의 이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앞에 여러분들 돈 게임 전에 앞에 보시면 14쪽, 15쪽 거시면 출제 경향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출제 경향이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번에 교육 영역별 기출 출제 현황 보시면은 거기 제가 그 챕터별로 1장, 2장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밑에 부분이 전부 다 땡그라미 쳐져 있죠. 제일 많이 내는 게 교육과정, 교육평가, 행정. 왜냐면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 교육과정과 평가예요. 제가 전공한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려면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만 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육 과정부터 수업하는데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에 바보든지 천재든지 그러니까 앞에 기초가 없이 교육 과정을 수업을 해버리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 교직 과목 수업 듣는 그 커리큘럼하고 이게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왜 다 이유가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계열성 이렇게 우리 교육과정 할 때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래도 일장에선 기본적으로 해야 그 뒤에 것들이 되는 거니까 너무 왜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그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 뭐 작년 거 쓰셔도 상관없고 인간생들도 재작년 거 쓰셔도 상관없고 재작년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조금씩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보완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교수님 저 이런 것 없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블로그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의 같아요. 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작년 거에는 2022학년도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겠지. 그 뭐 동그라미 뭐 돼 있는 거 그게 뭐 큰 건 문제 있겠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뒤에 보시면은 키워드라고 이렇게 프로그룹 같이 불려져 있는 게 있어요. 있나요? 보세요. 예, 교육학 논술 키워드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으니까 작년까지는 나눠드렸던 거를 올해부터는 조금 수정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작년 거 책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벌써 작년에 제가 나눠드렸던 키워드 북이 있으니까 혹시 인강들 중에서 키워드 북이 저는 없는데요 작년 거 선배가 줘 갖고 이 책 갖고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학원이나 말씀하시면은 착불로 아마 제가 그래서 몇 권 남겨두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 없는데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혹시 카운터 가서 여러분들은 직강생들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공부를 하셔도 좋고 뭐 학원은 또 학원에도 그게 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걸 다 거기다 제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들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걸 보셔도 뭔 말인지 몰라요. 키워드북 왜? 각설하고 그냥 서울 이러고만 말았어요. 뭐 때문에 서울이 있는지 몰라. 앞에 설명 써야 돼. 수도 서울 그래야 되는 건데 수도란 말이 없이 그냥 서울 이렇게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봐도 모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고 요 키워드 북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니면 봐도 잘 그렇게 큰 이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그러나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요것만 덜렁덜렁 갖고 하셔도 제가 그렇게 늘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보니까는 학생들 보니까 그거를 나눴댔던 거기다가 7, 8월 달만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하고 그럴 때 거기다가 이렇게 더 첨가들 해갖고 그거만 덜렁덜렁 잔뜩 써갖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의 개념 한번 교육의 어원 교육의 어원 이 얘기보다는 사실 교육의 어원은 이게 교육의 어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쓰면 교육의 어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맹자의 진심장리라는 데서 오는 건데 교육의 어원보다는 교육과 관계되는 단어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교학상장 그래서 교육 어원 어떻게 보면 유사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필기노트에도 써 있어요. 교육의 어원, 교육 유사 개념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필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필기 노트대로 제가 필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하겠지 1, 2월 달에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또 이거보다 간단하게 해요. 왜냐면 이 필기 노트에는 내가 설명한 것들을 막 써놓은 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작년 수업한 거, 재작년 수업한 거, 그때 한 것들을 계속 필기 노트가 있었던 걸 제가 정리해서
거의 완성품으로 여러분한테 올해 제가 나눠드린 거거든요. 뭐 작년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뭐 새롭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뭐 책에다 여러분 각각 스타일, 응?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개취, 응, 알겠죠? 자, 그럼 교육에 이제 어원 유사어 그랬는데 첫 번째 뭐 써 있냐면은 교학 상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니까 교학 상자.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교학 상장. 교 무슨 말? 가르치는 거 그렇잖아요. 학은 배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교는 누구 입장이겠어요? 교사의 입장이고 학은 학생 입장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상 서로 상자. 아 미안해요. 한자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다?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그럼 무슨 뜻이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같이 성장한다. 교학 상장. 제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쓰는 것은 아무거나 노란색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필기하실 때 혹시 뭐 다른 뭐 파란색 볼펜으로 쓰시든지 아니면은 필기 노트에다 하시려면은 필기 노트에다가 뭐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교학 상장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된다고? 교사도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교사도 같이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교무실에 가면 교학상자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잠깐 볼게요. 교학상자 유래. 좋은 안주가 있다 하더라도 먹어보아야만 그치 그 맛을 알 수 있어. 근데 요즘 안 먹어봐도 알 수 있던데 먹방 보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간접적으로 근데 그건 간접이지 아무튼 또한 지극한 진리가 있다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으며 가르친 이후에야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거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이거 비고치기가 얘기는 나중에 친구한테 얘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교학상장. 그래서 내가 가르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 스스로 알아.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 내가 설명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 그러면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가 필요한 건데 아무튼 자 그래서 중략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라고 말 개념 1번에 교학상장 문자 그대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자 상호작용이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그치? 교사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성장한다. 제자는 얘기할 거 필요 없고 자 그런 거 그래서 그 동원의 3번의 단어풀이 가르칠 교자 교로서 장 성장한다.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막힘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학으로서 장 학습자는 배움으로써 성장한다. 그래서 교학상자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뭐를 강조해야 돼요? 뭐에다 초점을 두고 교사도 가르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요거 알겠죠? 중요. 자, 두 번째 뭐 써 있어요? 줄탁동시 써 있어요. 자, 줄탁동시 한번 개념을 볼게요. 줄탁동시는 가장 이상적인 뭐라고요? 사제지강에서 이상적 사제지간이라고 써 있는데 왜 이게 이상적 사제지간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재에서 쓰는 말이거는 줄탁동시는 고전에 나와 있는 단어고 일선 학교에서 쓰는 말로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 이런 단어 사제동행 사제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교사와 제자가 함께 행동하는 것 동행. 그럼 왜 사제동행이란 단어가 되느냐? 교재 한번 볼게요. 의미 쫄줄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에 차면 알 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깨는 것처럼 자 병아리가 그래서 요 그냥 써볼게요. 이건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요 줄은 뭐냐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줄은 뭐냐면 병아리 닭은 어미닭을 얘기해요.
둘 다 쪼다. 무슨 말이에요? 껍질을 쪼는 것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에서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거기에 맞춰서 쪼고 그래야 알을 더 빨리 깰 수 있다.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줄과 탁이 어떻게 되는 것? 동시에.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사제지간은 같이 학생과 같이 그래서 여기 써서 학생과 동행 아셨죠? 학생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사제지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교재 동그라미 3번에 동시 줄과 탁이 같은 때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다. 안팎에서 일어난 두 존재의 힘이 동시에 됐죠. 동시에 알껍데기에 작용해야만 비로소 병아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다. 즉 모든 생명은 그 혼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교사도 학생도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사제동행. 그래서 혹시 교학상장 나오면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개념으로 교육을 얘기해야 되고 출탁동시의 개념은 뭐라고요? 사제동행. 근데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출탁동시 예를 들면 출탁동시 그러고 사제동 이게 답이었는데 응? 올해 시험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논술이 사제동행을 이런 뉘앙스의 말을 쓰고 예를 찾아서 쓰는 개념으로. 옛날에는 서울, 강남, 강북 이렇게가 답이었는데 시험 문제가 서울이었고 답은 강남, 강북에서. 근데 올해 시험은 대한민국 수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강남이 아닌 곳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어. 그래서 강북이 답이요. 올해 시험은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올해부터는 그래서 앞글자 따서 공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하는 거지만 아셨죠? 어떤 애는 좋겠더라. 제가 그 블로그에 교수님 비록 떨어졌지만 20점 만점 맞아서 너 미쳤구나 내가. 아니 우리 시험은 만점 맞는 사람들 많으니까 만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합격할 정도만 내가 그래 속으로 맨날 그래 여러분들한테 만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마. 그 시간에 전공해. 그래 합격해. 얘 분명히 만점 맞느라고 교육학 공부에서 떨어졌어 이 무식이. 자, 두 번째 교육 개념적 정의. 두 번째 교육 개념의 정의. 이것도 논술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업을 시험 문제를 풀면서 무슨 말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 조작적 정의. 자, 조작적이란 말이 뭐죠? 자, 우리 조작이란 단어 어디서 나와요? 혹시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계속 말할 거예요. 1, 2월 때 얘기하고 3, 4월 계속 얘기하고 조작 누가 얘기하는 단어지 혹시? 누가 얘기한 단어는 아니고 누가 쓰는 단어지 이렇게 써야지. 누가 쓰는 단어지? 조작,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누구 얘기죠? 삐아제 그쵸? 그럼 조작이란 말이 뭐예요? 조작. 이과학 열 선생님은 조작 뭔가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거려서 바꾸는 거지 바꾸는 거 조작은. 그래서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정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 오퍼레이션 뭔가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거. 자 교재가 개념 무엇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관찰되는 사태를 정의한 부분으로 해서 관찰할 수 없는 데서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도록 뭐라고 제가 그리고 노트에 써드렸어요.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시험과 관계돼서 중요한 말 아니니까 흰색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란 말은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 이해되셨죠? 그게 객관적인 거잖아. 그래서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연구할 때 써요. 연구. 연구에 사용한다. 지금은 이거 많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 2월 때 많이 설명. 아무튼 나중에 보면 그 연구법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요. 오늘부터 이 조작적 정의는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수업이 형성평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아까 조금 쉬었는데 앞으로 수업은 4시간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9시부터 1시 반까지니까 중간중간 쉬고, 근데 1교시하고는 10분 쉬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1교시가 뭐 50분이 될 수도 있고 60분이 될 수도 있고 40분이 될 진도에 따라서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얼마냐? 모르지. 그럼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고 잠깐은 몇 분? 10분. 그래서 잠깐 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시고 10분. 여러분 그렇게 이제 좀 습관화 하셔야 돼요. 저는 수업할 때 되면 그 시간 되면 와갖고 여기서 벌써 서 있어요. 누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학생들은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늦게 들어가는 건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학교 있을 때도 어떻게? 교무실에서 저는 종라고 교실로 간 적이 없어요. 종라고부터 교실로 가기 시작하면 1, 2분이 훅 없어져요. 저는 그래서 종라기 전에 가요. 출발해요. 벌써 교무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분. 그런데 2교시 끝나고는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요때 커피는 조작적정이 20분.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2시간 끝나고는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럼 20분 쉬는구나. 대략. 근데 정확하게 제가 20분 조작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지? 말뜻 알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내려가서 뭐 커피 한 잔 사갖고 오셔도 되고 막 이렇게. 자,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뭐 조작적 정의 그렇게 써져 있고, 두 번째 뒤로 가면 기술적 정의. 자, 여기서 기술이 뭐예요? 기술? 디스크립션, 서술. 그런 뜻이에요. 서술한다. 그럼 서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서술. 자, 서술한다. 거기 보시면 우리 책에 보시니까 뭐 써 있어요? 기술적 정의는 가능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요.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말도 잘 안 맞아요. 서술적 정의, 기술적 정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노트에는 필기 노트에는 기술적 정의는 아예 쓰여져 있지도 않죠. 왜냐면 이게 자꾸 혼란스럽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괜히 짜증스럽기만 해요. 어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술적 정의는 뭐냐면 그냥 말의 뜻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의미를 설명하는 것. 그런데 엄청 중요하면 노란색으로 쓰겠지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치를 배제하는 거. 그냥 이 정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술적 정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등산, 산을 가는 것 이렇게.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A 학점은 90점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 세 번째, 규범적 정의. 여기 이게 있어갖고 아무튼 교실이 판서가 조금. 자, 규범이 뭐예요? 규범이 뭐죠? 윤리, 도덕, 가치. 그래서 규범은 가치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정의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치를 내포시키는 것. 그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기술적 정의는 가치를 배제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가치가 부여된 것.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규범적. 조금 이따 우리 공부를 할 거니까. 근데 이 가치를 부여한 정의는 뭐가 되느냐 하면 교육관으로 발전을 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교육으로 볼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누구는 이런 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 누구는 아이를 때려서라도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누구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건 뭐 때문이에요? 체벌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럼 그건 사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관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규범적 정의 개념. 규범적 정의는 하나의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규범 또는 강령이 들어있는 것이다. 됐나요?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규범적 정의만 조금 다시 한번 조작적 정의는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고 기술적 정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고 그냥 규범적 정의는 이제 뭐 교육관을 만드는 거.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외워서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피터스라는 사람이 이제 교육의 개념이라고 나와요. 그럼 자,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또 실판에 또 쓸 건데 그럼 피터스가 교육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럼 뭐를 쓰고 있냐 이번에 교육의 준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준거. 가운데다 쓰는 게 좋은데 이 밑에 이만큼을 못 쓰게 지금 제가 테이핑을 해놔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교육의 준거가 뭐예요? 준거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준이라는 단어예요.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직 평가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뭐 들어가면 하면 그거를 뭐냐면 준거 지향평가. 준거 지향평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몰라도 돼. 인간 듣는 학생들 특히나 준거 지향평가는 뭘 얘기하는?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올해 시험에 상대평가하지 않는다? 기준 두 가지를 써라 그랬어. 기준. 그러면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 기준을 두 개 써라. 그럼 평가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참조 준거평가 그래서 규준 참조, 그 다음에 준거 참조, 성장 참조, 능력 참조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제외하고 기준 두 가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성장 참조나 능력 참조나 준거 참조나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기준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제목은 뭐냐면 준거 그래놓고 시험 문제는 기준 두 가지 쓰래. 이 준거가 네 가지였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기준을 쓰래. 이 네 가지 써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워서는 될 일이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 실연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어 뜻부터 설명해라. 제가 맨날 얘기해. 맨날 단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단어 뜻. 자, 그래서 아무튼 교육의 준거. 그럼 이 준거는 뭐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교육의 준거는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 뭐가 교육이요? 라고 얘기할 때 뭐가 교육이요? 이 말때 이해되셨죠? 무엇이 교육이냐 하는 그 기준을 설명. 그 얘기는 무슨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럼 일종 얘도 뭐예요? 피터스가 얘기한 교육의 준것도 뭐예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피터스는 가치를 두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근데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 얘기만 잠깐 할게.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3, 4월 때 가면 여기다 대놓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교육을 비판하는 근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여기에 뭐 그런 책이 없어요. 책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다 놓고 ET라고 제가 여러분들 빨리 거기다 막 책에다 쓰는 거 ET 대한민국 교육의 비판 근거. 그러면 면접에 가서 물어보면 머릿속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피터스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교육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한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거니까 너무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교육의 준거 첫 번째 뭐라고 써요? 규범적 준거라고 써요. 규범적 준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뭐 교육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의 프로세스라면 교육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육 과정 이렇게 쓰면 커리큘럼. 교육의 과정 그럼 프로세스예요. 자, 교육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타일러.
여러분 타일러라는 사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어차피 1, 2월달은 제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모른다고 뭐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생들도 특히 뭐 좀 2, 3학년들 듣고 있으면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있대. 그리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니까 교육의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맨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교육이라는 말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것은 프로세스는 이렇게 했겠죠.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 자, 조금 자 점심 때 목표 뭐요? 배고프다. 이게 목표지.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 배 채우러 가자. 이게 목표예요. 그럼 배 채우러 가려면 목표가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내용을 선정해야 돼. 그게 뭐 먹을 건데? 내용을 선정했으면 짜장면이라고 내용을 선정했으면 가서 뭐를 해야 돼요? 그 짜장면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우리는 뭐 갖고? 젓가락 갖고. 깐나내기 같으면 포크를 줘야 되고. 수업을 내용을 조직한다는 얘기는 수업한다는 뜻이에요. 수업.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뭐 해? 평가를 해요. 잘 먹었어. 아이 오늘 이 집 짜장면은 왜 이래? 다음부터 안 가. 씨. 타일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선정하고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수업하면서 뭐든지 공부할 때 요 카테고리로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는 게 대단히 쉬워요. 김인식은 목표를 어디다 두는데? 그래서 김인식 하는 게 내용이 뭔데? 그래서 김인식은 어떻게 수업하는데? 그러고 오늘 수업은 어땠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피터도 얘기할 때 교육의 중거를 얘기할 때 자, 목적적 차원에서는 자, 교재도 하나 나왔습니다. 목적적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1번에 보니까 규범적 중거 이렇게 써놨어요. 피터스의 교육의 중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다 별표 하나 더 할래요. 이게 다 노란색으로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규범적 중거는 무슨 말이야? 규범이면 뭐 아까 뭐라고? 가치를 내포시켜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 가치야.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된다? 가치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더 중에서 여기다 쓸 거예요. 가치 지향적인데 내재적 가치여야 된다. 이거는 내일 우리가 공부할 거야. 내재적 가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외재적 가치가 있죠. 내재 외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잠깐 쓰면 내일 공부할 거니까 내재적 가치는 얘가 목적이고 외재적 가치는 얘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 목적이 되는 건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교육이 수단이 되는 건 외재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일 더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피터스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육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 내재적 가치에 목적을 둔 것만이 교육이고 외재적 가치는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학생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여학생들도 사격 교육을 할 때는 사격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사격 훈련 그래요. 사격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왜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내재적 가치가 아닐 때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사격이 무슨 내재적 무슨 내재적 가치가 그거 자체가 목적이야? 아니요. 사람 죽이는 수단이잖아. 사격은 일종의 전쟁이 일어났을 그치? 수단이니까 훈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정신훈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정신교육 그래. 정신은 뭐예요? 우리 군인으로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갖고서는 뭐 북한 애들 죽일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일 때. 그래서 그거는 정신교육 그러고 사격은 훈련이기. 이해되셨죠? 수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건 교육이요, 훈련이요? 훈련이에요. 왜?
뭐 하려고? 금메달 따려고 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거, 생존을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거 뭐예요? 교육이야, 그것 자체는. 생존이라는 본연적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죠? 뭐 그것도 훈련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이해는 말이 되셨어. 그래서 이따가 나 계속 공부할 걸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 책을 한번 볼게요. 규범적 중거 한번 좀 보셔야 되죠. 1번에 교육은 말이 너무 많다. 교육은 가치 있는 활동이나 과정과 관련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더 좋은 방향이 뭐예요? 가치지야. 제가 늘 1, 2월 달에 내는 게 있어요. 여기 좀 잠깐 한번 볼까요? WH라는 거를 제가 늘 내고요. 작년에도 냈던 거지만 작년과는 또 올해하고는 뭐 계속 이어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1, 2월 때는 새로 공부한다는 생각 갖고 하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너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걸 중요한 건데 작년 했다고 안 해주면 올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손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니까 WH가 뭐냐면 Why, How 줄여서 WH. 왜 내가 이 WH를 얘기를 하느냐면 3, 4월 때 ET 팁을 얘기하거나 그리고 논술 팁을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데 논술은 핵심어를 갖고 설명하는데 핵심어를 설명하는 건 논술이 아니고 서술이에요. 어떻게? 피터스는 교육의 중거로 목적은 가치로운 것을 두어야 한다. 이러면 서술이에요. 근데 논술은 뭐냐면 왜 가치로운 것을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라는 단어를 써야 논술이 돼요. 말뜻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 그래서 어떻게 줄여서 뭐라고 제가 WH. 그래서 논술할 때는 늘 WH를 쓰는 거예요. 핵심어를 쓰고 핵심어를 외워서 핵심어만 외우면은 기본 점수는 맞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야? 과락은 변해요. 근데 17점, 18점은 안 나와요. 저는 20점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할 때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전공해라 그래. 17점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WH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WH를 쓰다 보면 시험 문제 답안지 2장을 두는데 2장이 거의 다 차요. 다른 사람들은 한 페이지 차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김군들은 쓰다 보면 2페이지가 막 넘어. 막 미칠 정도로 넘어. 걱정하지 마. 왜? 저를 늘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WH가 결국은 나중에 면접에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를 1, 2월 달에 WH, 3, 4월 때 WH를 여러분한테 맨날 과제로 내요. 5, 6월 달부터는 WH를 하지 않고 이제 5, 6월 달에는 서론 결론 쓰는 연습을 하고 그게 어려워서 아무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1, 2월 달은 WH를 제가 아무튼 매 시간마다 제가 내드릴 거니까 생각해서 써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안 써도 돼. 대신에 생각은 해. 근데 교수님 생각하는 거와 쓰는 거의 차이는요 대단히 많죠. 그래서 연습장에라도 잠깐 2줄만이라도 써보세요. 2줄만이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일 예를 들면 형성평가를 하게 된다면 형성평가 얘가 요거를 맨 밑에다 써서 여러분 똑같이 문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생각했던 걸 써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있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잖아. 시작하는 거. 그러나 때가 되면 끝나. 여기저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너무. 그래서 1, 2월 달에 WH 거기다 제가 과제 낼 테니까 쓰세요. 그러고 여러분들 과제를 해오세요. 책에다가 쓰시고 막. 자, 1, 2월 달 WH 뭐냐? 왜 피터스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라고 했는가? 그 얘기는 뭐 피터스란 말 빼고 나도 똑같아. 그래서 뭐냐? 첫 번째, 교육은 왜 늘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는가? 오늘의 WH 교육은 왜 늘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해서 교재 그 오른쪽에 그 메모란 있잖아. 그치? 거기다가 1, 2월 WH 왜 3, 4월 때 또 3, 4월 WH 또 새로 나오니까 1, 2월 WH 교육은 왜 늘 가치 지향적이어야 할까?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우리가 아는 명제. 피터스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거 피터스 생각이고 그 피터스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자, 그럼 집합 보시죠. 첫 번째 목적 차원이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 차원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 차원. 내용 차원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인지적 준거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피터슨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인지적인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지적인 거 뭐죠? 지식, 이해, 여기 잘 보세요. 플러스 지식과 이해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인지적 안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오늘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인지적 안목. 안목이 뭐예요? 무엇인가를 보는 눈.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덕, 인, 의, 예, 지. 오케이. 이는 어지된 자, 의는 오로의, 예는 예절할 때 예, 지는 뭔지 아세요? 무슨 지자? 전부 다 입 뚫린 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내가 입만 봐도 금방 설명되는데 마스크하고 설명하니까 오늘만 저도 이거 할 거고 자 이렇게 여기 가려져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AD로 마스크 쓰고 이제 내일부터 수업할 건데 지는 이게 지식이 아니고요 지혜 지자예요. 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뭐냐면 요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뭐가 있어야 돼?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지. 그치?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잖아. 그래서 요 안목이란 말은 그 말이야. 안목.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하자. 저 사람 참 안목이 높아. 그 안목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 요즘 유행하는 거. 주식 투자에 안목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 주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 거. 나는 그 주식 갖고 텔레비전 돌리다 보면 그 주식 방송 나오면 막 막대 그래프 잔뜩 그려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거 공부한 내가 뭐 주식 지식이 안목 뭐 돈 버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안목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지. 피터스에면 암기 이건 교육이 아니다. 아니다. 암기만 가르치는 건 교육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인류할 때 암기 할 거예요? 왜? 암기해서 뭐 하려고? 요거까지 갈 건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불안해. 그래서 일월부터 제가 여러분들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안목. 이 인지적 안목이 결국 뭔지 아세요? 논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그게 WH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 차원. 예, 여러분들 있으니까 필기 노트도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새들도 다운 받으셔서 스프링 제본 한 번씩만. 여러분 동네는 좀 비쌀지 모르겠는데 노량진 1,000원이면 스프링 제본 해주던데 1,000원 아닌가? 1,500원인가? 나만 1,000원 해주나? 교수라고? 자, 방법 차원은 뭐냐면 교재 뭐라고 써 있어요? 과정적 충고. 과정. 그쵸? 과정적 충고. 과정적 충고에 뭐 써 있어요? 학습자의 의식, 자발성 이런 말 써 있어요. 의식은 무슨 말이겠어요? 의식. 왜 공부해야 돼?를 생각하는 거. 자발성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교사 중심의 수업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교사 중심의 수업은 학습자의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말뜻 이해됐죠? 그래서 피터슨 교육의 중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인지적 중거 한번 보세요. 인지적 중거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인지적 안목은 뭐라고요? 교육받은 사람의 필수적인 갖죠. 지식, 분야, 영역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즉 인지적 안목이 결여된 과학자는 교육받은 과학자가 아니라 훈련받은 과학자. 이해돼요? 똑같이 치아와 관계되는데 의사는 안목이 있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그 안목이 뛰어나야 뭐라 그래? 명의. 그 안목이 없으면 돌팔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돌팔이는 가기만 하면 빼세요 그러지.
근데 치가공사는 안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깎고 조이고 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의는 안목 있는 사람이에요. 명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떨지를 명확하게 하는데 돌팔이는 무조건 가면은 수술하세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 너무 대한민국이 과하게 수술하고 있다는 거지. 안목이 없는 사람 무조건 떼어내면 끝이지 뭐. 지내면 편하지 뭐 떼어내면.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안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또 뭐예요? 이티가 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거를 조금씩 학원이지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것이다. 아마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도 학교에서 가르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교육의 과정적 준거 거기서 학습자의 의식과 뭐 자발성 됐죠? 그래서 2번에 학습자 의식 어쩌고저쩌고 3번에 학습자의 자발성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하시면서 교재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3, 4월 달에는 좀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3, 4월 때는 제가 교재도 읽을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10주가 필요해. 조금 더 여유 갖고 우리가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는 뭐? 다시 한번 1, 2월 달 뭐만? 머릿속에 넣자? 지식의 구조. 피터스 교육에 준 거? 그럼 요 세 단어 암기하자. 목적 차원에서 내재적인 거. 내용 차원에서 인지적, 안목까지. 방법적 차원에서는 뭐? 학습자 의식과 자발성. 요것만 암기하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의 규범적 정의. 교육의 규범적 정의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쉬고 가갖고 지금 여러분 시간 보시고 제가 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 시계를 보실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시계를 보시면 저기 보시고 대충 이만큼 알겠죠? 예, 10분 쉬겠습니다.